녀석들은 여전히 지류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스한 수온과 베이트 피시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필드 상황은 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군요. 지금 아무래도 그 낮에는 지금 해가 떠서 기온이 이 표층의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턴오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있던 부유물들이 이 턴오버가 되면서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죠. 글쎄요, 이 앞쪽만 막아주지 않는다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찝찝하긴 하죠. 저녁이 돼야 물어줄라나. 이번 시간은 빅베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많이 오고 하는 빅베이트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좋겠고요. 또 조과로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베스 낚시 중에서 작년에서부터 굉장히 핫한 그 빅베이트 장르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빅베이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원래는 이런 소프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었고요. 거기서 요즘은 발전해서 뭐 블루길 형태의 것들도 있고, 그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베스가 블루길, 물론 루어는 아니고 생미끼 나왔지만 블루길에 나오면서 요새는 이런 블루길 형태의 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 감으면 크게 S자를 그리는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 지난 촬영 때는 이 글라이드 베이트로 도움을 받아서 베스를 확인하고 잡아낼 수가 있었죠. 이런 관절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멀티 조인티드 이런 형태의 베이트도 있고, 또 이렇게 립이 달린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런 스윙 베이트 형태의 빅베이트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윙 베이트. 테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베스의 공격 본능을 이끌어냅니다. 빅베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빅베이트라는 용어 자체가 그 베스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잘 쓰는 용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은 스윙 베이트라는 용어를 총칭해서 많이 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빅베이트, 큰 베이트라는 용어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빅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어떤 토너먼트 룰로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정은 없지만 이 빅베이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딱 요 정도, 길이가 6인치 그리고 무게는 2온스, 요 정도 이상은 돼야 빅베이트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용할 이 빅베이트라고 호칭을 할게요. 빅베이트는 요 두 가지, 이런 타입의 빅베이트를 사용할 거고요.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탑훅이 달린 녀석이 있고, 또 얘는 바늘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드에 걸리지 않게 위드레스 기능이 있는 빅베이트죠. 단 한순간을 노리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빅베스만이 스윙 베이트를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죠. 원래는 그 미국에서 큰 베스들이 그 송어를 공격하는 걸 보고 만들어진 게 시초였다고 하고요.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와요. 글쎄요, 빅베이트, 어떤 분은 빅베이트를 쓰면 큰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빅베이트를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요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빅베이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녀석들은 아무래도 그 리액션 요소 때문에 베스가 작은 녀석들도 잡히는 경우가 많아졌죠.
물론 그만큼 잡는 재미는 늘어난 거죠. 더 잘 잡히게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사이즈의 선별력은 조금 떨어진 게 맞고요. 대신에 이런 리액션 요소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승부를 하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평균 사이즈가 크죠. 물론 활성도가 무지 좋거나 어떤 자연스럽게 오더가 갈대라든지 석축에 부딪혀서 액션이 깨지는 순간에 작은 녀석들도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큰 녀석이 바이트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빅베이트를 왜 쓰냐, 그거 뭐 웜을 쓰거나 다른 뭐 미노라든지 스피너베이트 채비를 쓰면은 더 많은 마리수를 할 수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효율로 따지면은 마리수에서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낚시를 하는 이유가 굳이 뭐 많이 잡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낚시로서 정말 재미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빅베이트의 종류도 뭐 물론 다른 루어들도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빅베이트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일단 성취감도 굉장히 크고, 물론 써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저도 뭐 마리수나 어떤 조과에 좀 연연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잡는 재미에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무엇으로 잡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잡아보지 못한 것, 도전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빅베이트를 쓰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걸 취미로서 즐기다 보면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뭐 남들과 다른 이만한 큰 루어로 베스를 잡아냈다, 이런 만족감도 있는 거죠. 좀 더 세세한 부분은 낚시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요 딱 6인치에 타프기 나와 있는 녀석과 그리고 위들레스, 이런 녀석을 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런 녀석들에서도 뭐 꼬리라든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해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스윙베이트를 노리는 녀석들이 있을까요? 시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 색깔이 그 사이에 또 바뀌었어. 아까는 이 위쪽이 굉장히 맑았었는데 잠깐 사이에 물색이 또 바뀌어 버렸어. 아씨, 오늘은 나와야 된다니네. 지금 아무래도 수심이 얕다 보니까 물이 금방 데펴지고 금방 차가워져서 계속 지금 턴오버가 일어나고 있어요. 상층하고, 그러니까 계속 차가운 물은 내려올 거고 위에는 데펴지니까 물이 계속 턴오버가 일어나는 거죠. 바닥에 있던 부유물들이 다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포인트가 부유물로 가득합니다. 봄철에 턴오버 핑계를 대기도 어렵겠군요. 아니죠,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턴오버니까. 여기는 그 고3 저수지고요. 수도권의 가장 인기가 많은 필드라고 할 수 있겠죠. 고3지에서도 최상류, 이 수로와 연결된 곳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봄철에는 이런 수로가 수온이 굉장히 빨리 오르고, 뭐 빙어라든지, 빙어는 보통 뭐 3월에서 4월 정도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류로 올라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올라타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봄철이라 그 농번기 전까지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 굉장히 저수지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올해는 많은 저수지들이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물이 많이 차 있고, 이 밑으로는 지금 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빙어라든지 베이트피시라든지 베스라든지 각종 물고기들이 상류로 향하다가 이곳에서 한번 멈출 수밖에 없는 곳이죠. 지금은 아직 한낮이라 이 가운데 쪽보다는 저런 커버 안쪽에서 간간히 피딩이 보이는 게, 아마 저런 커버 속에 숨어서 지나가는 혹은 커버 안쪽으로 들어오는 빙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부유물도 굉장히 가득하고 이런 커버 안을 공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위들레스 기능이 있는 녀석을 쓰면 좋고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운영법은 뭐 굉장히 단순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던지고 감으면 되는 거죠. 특히나 꼬리에서 발생되는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스가 단순히 뭐 눈으로만 먹잇감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파장으로 또 먹잇감을 파악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그 빅베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일단은 로드가 긴 게 좋아요. 멀리 던져서 파장으로서 베스를 유혹해내는 빅베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 거리를 캐스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7피트 11인치의 로드거든요. 굉장히 길죠. 긴 로드가 뭐 캐스팅에서도 유리하고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훅셋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팁 부분은 약간 이렇게 먹어주는 애들이 물론 캐스팅에서도 훅셋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핫한 만큼 저한테 뭐 SNS를 통해서 그 빅베이트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로드는 뭘 써야 되나, 뭐 릴은 뭘 써야 되고 라인은 뭘 써야 되나, 이런 장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래요. 빅베이트 로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빅베이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드베이트 안에 뭐 크랭크도 있고 저크베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쓸 때 약간씩의 스펙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빅베이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빅베이트에 따라서 장비도 마찬가지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난감할 경우가 있죠. 빅베이트의 종류와 기능도 모두 다릅니다. 로드의 스펙 또한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빅베이트 캐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일반적으로 웜낚시를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오버헤드 캐스팅을 하죠. 근데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물에 떨어졌을 때 그 파장도 너무 크고, 그리고 손목이나 어깨에도 굉장한 무리가 가요. 그래서 빅베이트 캐스팅 했을 때는 이렇게 오버헤드 캐스팅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던져주는, 뭐 어느 정도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던져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캐스팅을 할 수가 있고 파장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죠. 아래에서 위로. 그래도 부피가 있으니까 역시 파장은 크네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오버헤드 캐스팅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렇게 캐스팅하는 거를 연습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하루 종일이라도 빅베이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옮겨서 캐스팅을 했고, 지금 일단 가라앉힌 다음에 천천히 감아주고 있죠. 기본은 그거예요. 가라앉거나 뜨지 않을 정도의 일정한 속도로. 보통 처음 쓰시면은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던져보고 어느 속도에 이 루어가 같은 수심층을 유지하면서 오느냐, 이 릴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초반에 이런 뭐 단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그 일정한 수심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심층 공략이 필요합니다. 수중 장애물에 부딪혀 액션이 깨지는 순간 녀석들의 바이트로 이어지죠. 사실 제가 요새 여기 고삼지에 야습을 굉장히 좀 많이 왔었어요. 딴 거보다 그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 빙어떼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 빙어떼가 물론 베스를 잡긴 했는데 낮에도 빙어떼 먹잇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일반 루어들로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습을 와야겠다. 밤에는 좀 더 파장이 큰 애들로 공략을 하면은 분명히 베스가 반응해 줄 것 같아서 제가 저녁 피딩에 딱 맞춰서 와서 오, 커요.
타깃으로 삼은 그 녀석입니다. 이번 출조에도 모습을 드러낼지는 두고 봐야겠군요. 올 때마다 그냥 50 넘는 애들이 빵빵 터져졌었죠. 조금씩 그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만 바뀌면 나올 것 같은데 안 가라앉을 텐데. 부유물은 더 짙게 깔리고 있었죠. 안 가라앉아. 위로 오고 있잖아. 분명히 녀석들은 존재합니다. 없나봐. 더 위로 올라왔어 지금. 빈틈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합이 안 맞네 이게. 왔어요. 왔어요. 와, 쌀 좋아. 와, 쌀 좋아. 와, 안돼. 와, 위에서 나왔어. 한 방. 이 보 위쪽에도 베스가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보를 넘어서 올 빙어들을 사냥할 녀석이 있겠구나 싶어서 보 위쪽을 바로 캐스팅을 해서 끌어오는데 뭐가 텅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돌멩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바닥에 있는 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라인이 옆으로 쭉 흐르길래 훅셋했더니 나온 녀석입니다. 뭐 사실 다른 채비들을 썼으면은 뭐 작은 녀석들이라도 뭐 몇 마리라도 잡을 수 있었겠죠 오늘. 근데 일체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한 대만 가지고 분명히 시간이 되면 붙겠지 하고 이 자리에서만 계속 했어요. 그리고 결국 나온 녀석이네요. 보면은 이미 산란이 끝나서 굉장히 홀쭉하죠. 굉장히 빠른 산란을 했나 봐요. 산란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던 녀석인데 근데도 이 빅베이트를 때려줬네요. 지금 스윙베이트를 완전 꿀떡 삼켜졌어요. 완전 안쪽에 걸렸어. 눈이 퀭해. 일단 해가 지면서 뭐 물도 좀 탁하고 해서 그 전까지는 그냥 6인치의 스윙베이트를 썼어요. 그러다가 부유물도 더 많아지고 물색도 좀 더 탁해지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제 베스들도 활동을 슬슬 하겠구나 싶어서 좀 더 크게 어필을 주려고 색상도 굉장히 화려한 색상, 핫타이거 색상이죠. 사실 이런 색상의 물고기는 우리나라에는 없죠. 근데 어필을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색상의 이 6인치의 몸체에 8인치의 꼬리가 달린 68, 더 큰 파장을 낼 수 있었고요. 위들레스였기 때문에 다른 빅베이트는 지금 뭐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줄자로, 핑키한 줄자로 재볼까요? 딱 50이네. 원래는 산란 전에는 꼬리가 조금 더 있었을 텐데 헬삼지, 아니 고삼지에서 나온 런커입니다. 와, 여기서 위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 나도 긴가민가 했어 진짜 입질 받고. 근데 까면서도 원래 위드라스가 잘 털리거든 또. 털릴까봐. 물론 때로는 힘들죠. 시기가 안 맞을 때는 더 힘들기도 하고. 부유물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바람이 좀 불어주기를 계속 바라고 있었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다시 멈춰가지고 닫혔잖아 이거. 아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아씨 바람. 아 아무 쪽이나 바람 좀 불지. 아 바람만 불어주면 빵빵 터져 줄 텐데. 희한하네. 아, 나 빠지는 거 아니겠지? 난 꼭 이런 장화신은 물에 빠지던데. 나올 거야. 좀 있으면 나와. 멘탈이 중요해요. 아 진짜 짜증나네. 역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만약에 친구들이랑 뭐 동호회 분들이랑 같이 낚시를 왔는데 나는 빅베이트를 쓴다고 막 열심히 던지는데 옆에서 뭐 웜 던져서 잡고 뭐 스피너 베이트 던져서 잡고 그러면은 이 사람 심리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 저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빅베이트를 못 잡게 되는 거죠. 로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설명만 해도 끝나. 그게 촬영 끝나고 집에 가면 생각나. 아씨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선 고기를 여러 마리 잡는 것보다 굉장히 핫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빅베이트에 관해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싶었고요. 글쎄요,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아직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빅베이트, 그 중에서도 빅스윙 베이트로 낚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런커를 만나게 됐고요. 뭐 비록 마리수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 한 방으로 충분히 만족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종류의 빅베이트로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웃어도 돼요? 아